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여러분들 오늘 주말에 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시스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남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스폰서로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도 아직도 이제 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건강은 항상 유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라톤을 하다가도 아프다는 것은 중간에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젊다고 해가지고 내 건강을 자신하면 안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 뉴트라이트 많이 좀 드시고 우리 건강 공부한 대로 여러분 평소에 좀 신경을 좀 쓰시면서 이 사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특별하게 이제 아파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작년에 이제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한번 병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이 신호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건강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저희 이제 건강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 네 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전달 좀 드리고 나머지 다른 내용을 조금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정말 제 생각, 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 해가지고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에 옮기면서 자기 좋은 습관을 몸에 안착시키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참 잘 되더라, 이런 결론이겠죠. 그래서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낫고요. 듣고 우리가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실천에 옮겨놓는다면은 단순히 우리 네트워크 사업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실전에 관련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은행에서도 그 일을 해왔고, 또 아메 사업도 26년 이상을 이 사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걸 아주 뼈저리게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호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호감.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되나가지고 좀 한자를 좀 쓰는데, 한자 쓰는 이유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아요. 한자 쓰면. 우리 젊은 사람들 한자를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에 한자 공부 좀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빨라요, 우선.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쓰는 거니까 한번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호감이라는 건 뭘까요? 여자와 남자예요. 조로 짜지, 이게. 그죠? 그 다음에 감동할 때 감자거든요.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했을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소비자와 나와 관계, 나와 스폰서 관계, 나와 파트너 관계, 나와 예비 사업자 관계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행동한다면 아주 좋은 끈끈한 관계가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내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품도 전달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회도 하고 나의 그룹에 속해 있도록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끈끈한 관계로 2년, 3년, 20년, 30년 계속 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하의 호감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남이 되는데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무슨 뭐 평생 인연이라고 이렇게 평생 갑니까? 그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인생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먹다 보면 이 철이 드는 거야, 이제. 과거가 후회가 되고, 아, 저 사람하고 안 싸울 일을 내가 왜 이걸 내가 못 참고, 내가 왜 화를 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후회하면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일찍이 공부하고 이걸 깨닫는다면 어떨까? 깨닫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더 많은 폭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소중한 시간이니까 잘 메모하면서 평소에 하나하나 내가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변하고 올 겁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 고객관리팀에 오랫동안 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듯이 저도 은행에 있을 때 그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강의 들었을 때, 아, 그게 참 중요해 이런 생각만 듣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객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얻으면서, 아, 정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잘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수줍어요. 소극적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자랑은 안 해요. 지금부터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를 우선 우리가 한번 실천에 옮겨 본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완전 삶이 달라져요. 아마 이 모든 관계가 조금 좀 그래도 우리가 이 기계에 기름을 치면 좀 아주 순조롭게 잘 굴러간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 예. 우리 사업도.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호감을 갖게 해주는 첫 번째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참 칭찬하는 습관이 인색하죠. 대부분 보면, 그죠? 칭찬하는 습관이 인색해요. 근데 우리 사업에서는 칭찬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칭찬받아가시면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근데 칭찬도 요령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게 이 칭찬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가 칭찬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칭찬 한번 해보시고요. 남편한테도 칭찬 한번 해보시고요. 여자친구한테 칭찬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칭찬을 계속 해주면은요, 깨달음이 와. 나한테 왜 이렇게 칭찬을 계속 하는가? 아, 이걸 고치라는 거로구나. 너 왜 이거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게 훨씬 낫잖아요? 너 왜 이렇게 해? 이거 나쁜 거잖아. 이거 치적이에요. 감정 상해. 근데 분명히 내가 나쁘고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그걸 칭찬해주고 있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차리죠. 아, 이 사람이 상당히 이 깊은 뜻을 나한테 전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또 부부는 부부가 감동을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호감을 받는 첫 번째는, 이 칭찬할 때 첫 번째는 성실한 관심이에요. 그냥 관심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빈둥빈둥 대면서 칭찬해주면 안 하는 것만 못해. 그죠? 절대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이. 예. 그래서 꾸밈이 없어야 돼. 이게 꾸밈이 없어야 돼. 그리고 신뢰 있는 그런 칭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인상 박박 쓰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살짝 미소를 띄워가면서 하면 참 좋겠죠? 미소를 띄워라. 미소를 띄워라.
미소를 띄우면서 해라. 지금 김수인 사장하고 최은철 사장하고 웃어가면서 지금 아주 뭘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많은 걸 깨닫는 모양입니다. 예? 예. 참 중요하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소비자, 사업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번 행동을 옮겨보는 것은 이 사업을 떠나서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영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매장을 딱 들어가보면 이 사람 망해야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겠구나, 이걸 딱 느끼면 옵니다. 저보러 카운셀링 하면 그 사람 사람 구조부터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뭘 살아가도 그래요. 그 집이 특별하게 유명하고 특별하게 잘하는 거 아니면은요, 그냥 물건만 하나 사고 바로 나오고 싶은 생각 들은 그런 가게도 있거든요. 그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가게를 가면 또 가고 싶은 거죠. 제가 우리 동네가 이제 용인인데요. 용인에 배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고기를 사면 그걸 꼭 가요. 특히 삼겹살을 살 때는 꼭 가는 집이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분 그 사장님이 내가 어디서 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그 집이 고기만 맛있어서 거기 갈까요? 똑같은 고기를 똑같이 가져오는 집이 우리 이동에도 있어요. 알려줘. 사장님, 이 먼데 오지 마시고 가까운데 저희 고기하고 똑같은 고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봤어요. 거기도. 고기는 같은 것 같은데요, 사람이 달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쪽 집은 벌써 이 똑같은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이 고객을 잃고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고객을 잃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살짝 여러분 미소를 띠면서 오는 손님을 진심으로 반기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대한다면은 고객은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왕이면 이 미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다 보면요, 그런 미소가 잘 안 나와. 여러분들, 즐거우면 웃는 게 아니고요, 웃다 보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 즐거우면 웃는 사람은 인생 살면 몇 번이나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암 환자도요, 몸이 아프잖아. 그런데 계속 박수 치면서요, 깔깔대고 웃는 연습을 계속 하면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순간적으로 아픔을 잊으면서, 박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웃음이 나오니까 암이 치료가 되는 거야. 난 아프기 때문에, 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무슨 내가 웃음이 나오고 내가 무슨 박수가 나와. 안 해. 그럼 누구 손할까? 사람이 해서 한다는 거 없어요. 전 그런 주의야.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이 수많은 고객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내 인생에 불가능이 없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이해 못 해가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얘기가 나이 60대니까 이제 이해가 돼. 나이 60대니까 이제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 없어요.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두 번째, 미소를 띄우면서 항상 쓰는 연습해라. 여러분들 지금도 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여기 이 개그맨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웃기면서 여러분 즐겁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미소를 띄우면서 저한테 반응을 보여줘 보세요. 저도 신나게 강의할 거라고. 다 보여 여기서, 그렇죠? 우리 이상준 사장처럼 I타입, 저 I타입. 자,
스폰서가 저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저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배운 다음에 해보시고, 이건 진짜 만국의 공통어야. 이거는 외국에서 영어 못해도 말 못해도요, 미소 살짝 띄우면 그냥 통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때로는 습관이 나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자, 지금부터 제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웃어라. 계속 미소를 띠면서 한번 여러분들 경청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미소를 띠면서 강의를 듣니까 기분 좀 좋지 않아요? 예. 내가 스스로 업 시켜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없어. 스스로 업 시키자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요, 옛날에 은행 다닐 때 고객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잖아요. 뭐 되는 건 없고 매일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냐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 즐거워진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그래서 내가 퇴근하면 우리 김성건 우리 딸이 그냥 방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모습 보면 뭘까? 인상 쓴 모습, 괴로운 모습 이런 거 보면 보기 싫은 거죠. 어느 날부터 내가 오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싫은가? 싫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두고 바꿔본 거죠. 그래, 한번 나 변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뛰면서 박수를 매일 치는 거 한 10번, 50번, 100번을 치면서 내가 웃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봤어요. 내가 즐거워지더라고.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치면요 엔돌핀이 쏟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박수 치면서 뛰세요. 운동해서 좋죠. 내 표정 밝아져서 좋죠. 변해서 좋죠. 사업도 잘 돼서 좋죠. 그렇지. 뛰세요. 우리 친인 사장처럼 뛰세요. 뛰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 날이 참 많아. 우리 젊은 리더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이곳에 있어서 여기서 있으면서 이런 내용을 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거 그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한 5년 이상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 3년에서 5년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변했는가? 180도 변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웃는 연습, 힘들고 어릴 때마다 미소 짓는 연습을 좀 보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거고요. 해보니까 또 돼요, 그게. 그러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안 될 일도 슬슬 풀립니다. 자, 그래서 미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왕이면 상대방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윤영 선생님 너무 예쁘고 요즘 사업 진짜 열심히 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잖아요. 상대방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만 처음 오신 분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리더 스폰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감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명함을 주고 받든지 아니면 이름을 전화번호를 받게 되면요, 그 이름을 가능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심으로 칭찬하는. 아까 말씀드린 진심으로. 진심.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칭찬할 때 눈을 보고 칭찬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눈을 볼 때 눈과 눈을 보면 째려보아요. 째려보는 느낌 들어. 그러니까 눈과 코 사이를 보라 그랬어. 눈과 코 사이를 딱 보면은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해라. 칭찬해 줄 때 구체적으로 해라. 참 뭐 얼굴이 예뻐요. 이거보다는 사장님은 참 어쩌면 귀가 이렇게 예뻐요.
어쩜 눈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부분 칭찬해 주는 게 아주 효과가 뛰어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 있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좋은 점을 여러분들 찾으라는 거지. 노력하면 되잖아. 내가 누굴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점이 참 좋은가.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칭찬해 주라고요. 그 다음에 부분 칭찬이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부분 칭찬. 아주 머리카락이 참 너무 예뻐요. 무슨 샴푸 쓰셨어요, 사장님? 이런 것도 하나의 부분 칭찬이죠. 부분 칭찬을 정하라. 그 다음에 최대급 칭찬은 찬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뭐 이건 최대 찬사하긴 한데 이건 좋은 칭찬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 칭찬은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이걸 보면 기울을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예요. 여러분들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기울여서 듣는 연습을 쇼맨스 필요하다는 거지. 저 유명한 강사가 수백 명을 놓고 강의를 했었을 때 질문을 딱 합니다. 어떤 때 질문을 딱 하면 저 뒤에서 아니면 앞에서 이 얘기를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보였을 때 그래요. 저 아까 손 드신 분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아주 진짜 프로들은요. 이렇게 귀를 대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이게 내가 알아듣는데 불구하고 요래요. 요런 표현을 짓는 거야. 우리 김하수 사장님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보다는 사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느낌 어때요? 여러분 좋은 대로 하세요. 좋은 대로. 첫 번째 좋은 대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 얘기를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구나. 이거 돈 들어가는 겁니까? 자, 경청.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들어줘라. 이게 굉장히 상대방 예의고 상대방이 나를 호감을 갖게 해주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다루는 원리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원리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라.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뭐 어떤 일을 만나다 보면 파트너를 만나다 보면 우리가 이 미팅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미팅 뭐 이 사업자는 들어본다고 해놓고 또 거짓말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어떤 때 보면은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 때도 있어요. 근데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 사람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 또 그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사람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지금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항상 다름을 인정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화가 안 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들으면서 이 사업을 호감을 가지고 다 들었나? 저도 1년이 걸렸거든요. 나는 스폰서 속을 한 번도 안 새긴 것 같은데 스폰서 얘기 들어보니까 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거야. 상대방 스폰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스폰서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에서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건 스폰서가 정말 나보다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정했어요.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스폰서 얘기를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요리삐질 저리삐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는 최소한 1년까지는 제가 참으면서 계속 인내심을 발휘해요. 근데 요즘은 1년만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은 20년도 기다려요. 덱스터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 후원하기 어렵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25년 만에 20년 만에 이삭을 해가지고 25년 만에 다이아몬드 된 그 친구가 나왔다고 우리 펑션 갔을 때 그분이 스피치 하더라고. 그 가까운 친구가 왜 20년 동안 이삭을 비전을 못 봤을까? 옆에 지령하는 사람도 운 좋게 이삭을 만나가지고 다이아몬드 되고 그 이상 피는 성장하는데. 그래서 5년 만에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큰 펑션에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감동이더라고. 그것도요. 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우선 내가 마음이 뭐 그렇게 속상하지 않잖아요. 속상하다 하더라도 빨리 치유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의 두 번째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라 그랬어요. 당신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라. 이게. 그러니까 잘못 이걸 하게 되면은, 이 중요한 사람이 인식을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계속 이렇게 설득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나 때문에 네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해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상담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걸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역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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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역자야, 이게. 바꿀 역자. 나와 너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너와 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 뜻입니다. 요것도 참 진짜 왜 이렇게 역지사지가 안 되는가,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보면요, 내가 화가 안 나.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우선 상대방이 미팅에 참석 안 하고 상대방이 내 생각들을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상대방은 아무 기분상 문제가 없어. 나만 화가 나고 나만 고민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들어누워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쇼더프레는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예. 제가 매번 반복드리는 거지만 우리 아메이 프렌, 보상 프렌을 보여주는 거지 보상 프렌을 설득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설득한다는 얘기는 내 중심이고요.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 프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의미로 우리가 보여주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래, 나도 저랬는데, 나는 뭐, 처음부터 바로 이거 받아들였나? 그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넌 똑바로 했냐? 넌 몇 년 만에 나왔는데,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다양한 생각과 이 방법이 있죠.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관계 기술을 우리가 익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카네기 인간관계라는 책을 여러분들 저는 한 10번 정도 읽어본 사람이야. 그 책을 여러분 평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건 변함이 없어. 불변이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요. 인간관계는 불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좋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기술이야. 이것도 뭐 엔지니어만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 고대의 기술입니다. 이게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들 그냥 아주 단순히 제품을 내가 유통시키고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내가 1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장님 1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꿈과 목표가 같지 않으면 100 곱하기 되면 10,000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 갈 수가 없어요. 10,000가지 생각을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 시스템 속에는 제 얘기를 듣고 제가 하고 또 중간 여러 리더들이 오늘 강의한 리더들이 또 강의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 그걸 들으면서 행동을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복제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생각이 하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내려가기 때문에 복제가 쉬워지고 복제가 쉬워지니까 여러분들 같은 리더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복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거 반복하지? 왜 반복하지? 이 복제의 의미만 여러분 잘 깨닫고 이해만 한다 하더라도요, 이 사업이 반은 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사가 달라져. 배우는 자사가 달라지고 여러분 스폰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성공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 이건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이 성공자 되는 거고 내 가문이 달라지는 건데 누구를 해서 합니까? 누구를 해서 종을 울리나 이거? 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대화를 나눈다는 건 너무 정말 행복한 일 아니에요 이거 저는. 제가 어떤 교과서의 것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이런 교육 다른 데서 안 해요. 한다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내가 좋은데 아니면 안 하고요. 돈을 줘서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저는 싫으면 안 가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육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 46년을 내가 이 일을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결과를 냈잖아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대학 교수가 저만큼 실전에 강합니까? 응? 나한테 배워야죠.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기업의 총수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그 교수 못지않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리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실전에 옮겨서 여러분들 그룹을 키워나갔을 때 앞으로 명예 그냥 경영학 박사만 되는 게 아니라 철학 박사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야. 이게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실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면 훨씬 마음에 가벼우면서도 사업이 여러분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듣는 입장이 돼야 돼요. 듣는 입장이 돼야 돼요. 자, 듣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날 때는 듣는 입장이 돼야 돼요. 리더들이 70%를 들어주고 30%만 답변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업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70%를 스폰서 얘기를 듣고 30%를 질문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집니다. 총명해집니다. 리더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인 이유가 뭘까요? 많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들을 청자가, 요 청자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귀 이자예요. 귀 이자예요. 귀 이자예요. 여기 보면 일심,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일심,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야? 묶어서.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인간은 뛰어가는 덕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게 이게.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 미소를 띠면서 칭찬해 주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야.
그죠?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칭찬해 주는 거. 그것도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총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총명하다. 총명하다. 귀자가 들어가는 거야. 총명한 사람은 귀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음이 들어가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총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총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총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총명한 사람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성인 얘기 많이 들어요. 성인. 이 성인도 귀자 들어가요. 입구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임금왕자 들어가요. 많이 들으란 얘기예요. 많이 들은 임금이 성군이야. 많이 들어주는 부하의 그 깊은 뜻을 많이 들어주는 임금이 성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성인. 성인 많이 들어보죠. 훌륭한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러고 낙성. 즐거울 낙자예요. 음악에 아주 고수들 낙성이라고 그러고요. 시성. 시에 아주 고수에 있는 사람은 시성. 그죠? 그 다음에 서성. 이 글에 아주 고수들을 서성이라고 그래요. 이 성자라는 것은 굉장히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많이 안 되는 고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열심히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총명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 리더들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메모했다가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 실천에 옮겨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메모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모를 철저하게. 저는요, 어떤 강의를 듣던 간에 집에서도 제가 많은 그 책도 읽고 강의도 많이 듣거든요. 저는 거의 토시 하나 빼놓고 다 받아 적습니다. 그렇게 빨라요. 아주 그냥 후리노트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이런 메모지에다 반드시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반드시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게 아주 매일매일 습관이 되어 있어요. 뭐 제가 잘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더라도 그냥 나오는 그냥 어떤 경험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메모한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청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의 반대말은 불손인데,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겸손이 암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예의 지키고 뭐 인사 잘하고 이게 겸손도 되지만 요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업에서 겸손은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당당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한 사람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저한테도 뭐 스폰서기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요. 정말 실력도 갖추고 하면은 당당하게 스폰서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당함을 보이라는 거죠. 이건 실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내가 많이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겸손은 이제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실력을 갖춘 리더가 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든 파트너를 내가 대할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있죠. 우리 젊은 리더들이 부모님 세대도 있고 형님 세대도 있고 나이 드신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나이는 젊은데 내 파트너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우리 그룹에 있다 하면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폰서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저분은 나보다 인생을 이렇게 더 살아왔고 사회 경험을 더 많이 살아오신 분, 경험이 많으신 분, 이 경험이 많은 분을
핀보다 사회적인 경륜을 더 우대해주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분의 경륜을 우대해줘요. 두 번째, 반대로 어떨까요? 이 나이든 파트너는 스폰서가 나이가 나보다 적고 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상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는 접고요. 잠시 접고요. 나보다 이 사업을 먼저 접한 스폰서,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하루라도 먼저 접한 스폰서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데 교가서 다른 데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암에 성공한 비결 아마 교보문고가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없어요. 여기서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딱 보신 분들은요, 특히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를 낮추고 스폰서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그분의 이 사업의 경력을, 핀을 존중해주면서 이 사업에서 내가 배워서,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스폰서보다 더 큰 그룹이 될 수 있죠. 핀은 역전이 되고 그룹을 더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 가서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오래되다 보니까요, 정말 스폰서를 각듯이 예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제가 지금 한 20년 전 얘기인데 수석 다이몬드 해가지고 미국에 갔었어요. 미국 갔는데 펑션을 하기 전에 어느 수석 다이몬드 그룹에 이 세미나 하는 데를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리조나주 그쪽에서. 그런데 그 그룹이 한 7, 80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저기 위에 스폰서는 에메랄드고요. 밑에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었어요. 페인트 공 하시는 분이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근데 위에 업라인은 에메랄드였었어요. 근데 어떤 광경을 목격한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들이 강의를 할 때는, 형제로 강의를 할 때는 핀이 어떤 나쁘던 그렇게 메모도 하고 하지만은요, 팔짱도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듣다가 최고 스폰서인 에메랄드 사장, 그 그룹의 탑 리더죠. 그 탑 리더가 강의를 딱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요, 그 수석 다이아몬드 팔짱을 딱 풀고 다리 꽁을 딱 풀고 열심히 받아넣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분보다 내가 더 경험이 많아서요? 핀이 더 높아서? 내가 수석 다이아몬드면 내가 하나 본보임으로서 수많은 내 그룹들이 그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걸 딱 보고요, 와, 정말 이게 그냥 그땐 35년 된 미국의 모습을 제가 본 거거든요. 어때요? 저희 그룹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두 명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멍청해 보입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우리 박경수 사장님이 초창기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스폰서가 저보다 다 10년 어렸어요. 스폰서가 사업전에 들어오면 그 가방,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PPT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료를 그냥 가방에 하면 이런 가방에다 그냥 무거워가지고 그 가방을 제가 들고 교육장을 뛰어갔어요. 스폰서 가방을 오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박경사에 그게 보기 싫었어요. 당신이 사회적인 경륜을 봐도 훨씬 낫고 내일모레 지점장 날 사람이 이게 뭐길래 세제 사업하는 비즈니스에서 스폰서 왔다 가방 들고 당신 뛰어?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폰서보다 제가 핀을 더 앞서가고 더 큰 그룹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보이니까 내 그룹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대로 그걸 복제하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스폰서가 사회적인 경륜이 있고 나이도 많고 핀도 높고, 이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 그렇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의 덱스터에그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부자로 살고 있고, 내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고, 평생 멋진 여행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우리 스폰서 지금 찾아가서 만나기도 어려워. 이제 그렇게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 스폰서 한번 만나려면 이제 안 만나죠. 바쁘다고.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여러분들. 응?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그룹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고 불편입니다. 안 입을 자예요. 이게 가를 편자입니다.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뭐를 가리지 않아야 될까? 어느 편이든 기울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리더는 행동을 할 것,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손가락도 다 다른데, 내 손가락도 다 다른데 파트너들이 다 예쁘고 다 잘할까요? 말 잘 듣는 사람 예쁘고 말 안 듣는 사람 배기 싫잖아, 그치?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없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넌 예쁘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고 싶고, 너는 말 안 듣기 때문에 너 알아서 해. 이게 편 가르는 거예요. 이게 편을 가르는 건데, 불편이라는 것은 그런 편을 가리지 않는 스폰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드립니다. 자, 내가 요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스폰서가 이런 스폰서가 나왔어요. 파트너가 이런 파트너가 나왔어요. 생각도 크고 꿈도 크고 그 다음에 성공도 하셨고 모든 게 나보다 나아. 자, 이분이 내 얘기를 받아들일까요? 보면 조건도 자기가 훨씬 난데. 이거 처음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못 움직여. 그러면 이런 분을 움직이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감동을 줬을 때 이런 분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크기만큼을 그룹을 못 키워. 그냥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수용이 바로 되죠? 어때요? 아주 기분 좋지? 내 말 잘 들으니까. 요게 퐁당 들어와. 근데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퐁당 들어오질 않아. 근데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포용을 하고 반복을 하고 감동을 주고 이게 배운 대로 내가 한 대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아니면 이 사업의 크기를 보면서 이 사업 비전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인 경륜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그분이 여기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줘 주면 이분이 그룹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큰 그룹도 이제 내가 내 그룹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룹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이 힘이지 내 힘이 아니에요. 큰 돌을 움직이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내버리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그룹하고 없는 그룹, 팀워크가 되는 그룹하고 안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주부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게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예? 되시나? 예. 뭐 안 되실 때 괜찮아요. 뭐 안 되시면 또 배우면 또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편협하게 치우치는 것은 안 좋아. 우리가 이게 편견, 좋은 말이에요. 아까 이 가를 편자거든요. 가를 편견.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얘기 아니고요. 편식하고 있다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음식을 편식을 하고 있다.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다는 거야, 이게. 편집증, 하나의 집착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네. 편애, 사랑했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편애하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건 뭐냐? 똑같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등은 파트너 A, B, C가 똑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등이야.
기회는 평등하나 결과는 차등되어라. 아메가 그렇잖아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지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내 그룹을 키워나가는 것은 결과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거예요. 예. 평등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평등이야.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메는 기회는 평등하나 결과는 차등.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더 매직 오브 싱킹 빅, 요걸 좀 더, 우리 그룹이, 이 싱킹 빅이라는 그룹이 어디서든, 더 매직 오브 싱킹 빅이에요. 이건 뭐냐면, 더 매직 오브. 이 매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크게 생각해서 크게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우리 그룹에 사업하시면서요, 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내가 주부도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그냥 직장인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꿈도 커지고 여러분들 생각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보상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요것만한 컵을 가지고 있다면 물은 요것밖에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대기 그렇게 있지 않아요? 대기 만성. 큰 그릇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큰 그릇에 많은 정보를 담았을 때 더 많은 정보를 내가 내 파트너한테 논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쫀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가답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 사업은 첫 번째 빅드림입니다. 빅드림. 세 가지 있어요. 빅드림.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A65 2025년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1차 목표가 이거예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건 뭐냐? 첫 번째 우리 목표는 뭐냐? 우리 가난을 빨리 몰아내는 거야. 가난해서 독립시키는 편이야 이게. 우리 3년 후면 모든 가난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 뭐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부터 여러분들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좋은 찬스야. 그러면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실천에 옮겨야 될, 꼭 해야 될 것을 다시 또 한번 반복하는 부분을 여러분 메모하셨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행동을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H10이에요. 2029년도 뭐예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자. 충분히 됩니다. 넘쳐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면 연봉이 8천에서 1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됐잖아.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는 최하가 3억 5천 이상. 평생 죽을 때까지. 상속까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 무엇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 지금 배운 것도 그대로 우리가 인간관계 배운 것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빅비즈니스로 봐야 된다. 두 번째. 싱킹 빅그룹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빅비즈니스로 봐야 된다. 큰 사업으로 봐야 된다. 스몰 비즈니스냐 빅비즈니스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여기다 투자했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라.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전 재산을 여기다 그냥 이 사업에 투자했다. 생각이 중요하다. 이게 내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대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 이거 없으면 난 죽어. 여기다 다 그냥 내가 다 맡겨놓고 내가 이 사업 성공 못하면 이 돈 다 날리는 거야. 사업은 그렇게 날리는 거잖아. 우리 사업은 그렇게 날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 그 차이잖아. 근데 이 전 재산을 내가 날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대강 미팅에 나오고 대강 듣고 대강 가고 그렇습니까? 아마 제 얘기 제가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녹음해가지고 하루에 10번씩 들으실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 녹음해서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5번씩 반복 들으세요.
제 강의를 반복 들으라고 해서 그런데 반복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느끼는 바가 다를 거예요. 깨달음이 달라질 거예요. 행동하는 부분이 달라져요. 똑같은 행동이 안 나와요.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들하고 경험을 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다르잖아요. 한 번 듣고 끝낼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반복하는 내용도 있겠지만요, 이 반복하는 얘기 그럼 다 합니까? 우리가 안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지식을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업에서 안다는 것은 결과를 냈을 때 아는 거예요. 결과를 내는 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정말 올바른 시스템대로 해나가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내 파트너들이 우리 스폰서가 저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복제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듣고 끝낼 얘기 아닙니다. 귀가 따르도록 평소에 계속 반복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 무릎을 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만큼 무릎을 친 숫자만큼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졸고 있거나 아니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럼 더 미팅에 참석하셔야 돼요. 암의 사업이 굉장히 쉬워요.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푼다면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면 박사들이나 풀 수 있는 거죠. 우리 세제 데모하고 세제 데모 보여주고요. 쇼더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몇 번만 하면 다 알아. 이걸 왜 반복해야 되는가? 왜 우리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가? 이건 내가 행동을 옮기면서 부딪히면서 깨달았을 때 오는 거예요. 자, 전재산을 투자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라.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금년 2021년 8월 30일까지 1차로, 아니면 2021년 12월 30일까지 2차로 한번 여기 아주 그냥 우리 올인해서 최소한 4네그를 만들고, 4네그가 있는 사람은 3네그를 더 만들어라. 다른 데 필요 없어요. 12월 말까지.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스템에 여러분 4네그의 시스템을 타게 만들어 준다면, 아니면 7네그 탄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피는 그대로 성취합니다. 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팀의 힘에 의해서 커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더 큰 리더가 나오면 더 큰 그룹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리더가 나올 겁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2050년, 2025년도까지, 2029년도까지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뛰어야 되는데, 같이 뛰어야 되지만, 여러분 같은 리더들이 같이 이런 미팅에 4그룹이 움직여서 같이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냥 이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커집니다. 너 열심히 해, 말아,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스폰서가, 여러분들 파트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스폰서가, 여기 미팅에 같이 참석하는 분이 나한테 오늘 미팅에 참석해서 이런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 신영래 사장님이 양도선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이런 토요일 날 중요한 시스템 교육이신 게 와서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우리 양도선 여기 왔을까요? 강상수 사장님, 저 전재사업 하시면서 오늘 스폰서가, 사장님 이거 1년 동안 계속 이 토요일 날 중요하니까 여기 와서 들어야 됩니까? 이 얘기 듣고 오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 오잖아. 알아서 다. 각자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를 여기 4그룹을 안착하라요. 12월 말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분도 가난해서 해방되고 나도 가난해서 해방되고, 2029년도가 되면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그냥 성공자로서 써도 그냥 샘물처럼 나오는 그런 인쇄 수입을 평생 받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인데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김학전 사장님은 그렇게 해봤냐? 여러분 질문한다면 어떨까? 난 해봤다. 결과를 냈다. 세제 40까지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 바쁜 지점에서 부업이라서 2년 만에 에메랄드 성취하고 2년 4개월에 제가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8년 만에 FC가 됐다. 전 결과를 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8번이 사업자 말고 다녔어요. 아침에 동이 틀 때 들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사업인데 내 인상을 바꾸는 건데 내 파트너들 성공시키는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인생은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이 시간에 누구와 무엇을 집중적으로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보상을 자자손손 물질 수 있는 상류계층의 삶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건데 가문을 지키는 일인데 뭐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 뭔 핑계가 필요해요 여기서. 아버지 제사 저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제일 지금 행복해 하셔요. 요즘 가족들이 행사할 때 다 돈이 들어가요. 돈 되는 사람이 최고야 요즘은. 아세요? 저는 정말 지금 내가 어떻게 26년 전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스폰서가 1년 동안을 거절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왜 열심히 도와주지 않느냐. 이건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이 사람을 비전 보여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스폰서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세요? 절대 스폰서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고요. 모든 건 여기에 다 있어. 이 시스템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금년 말 안에 1차로 4내거 4내가 있는 사람은 3내걸 더해서 7내거로 그냥 진짜 한번 지금부터 땀을 흘려가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명단을 계속 추가하십시오. 전단지를 돌리던 뭐 누굴 만나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사업을 미친 듯이 한번 여러분들이 알려봐라.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옛날처럼 평생 직장을 생활하는 한 명도 없다. 일본의 공무원들 여러분들 국가에서 여러분 책임져 줬으니까 뭐 어떤 사업이든 하십시오.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공무원도 그런 단계가 아닌데 멀잖아.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국가에서 책임져 줄 없으니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든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주말에 너도 나도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없습니까? 사랑 아들 딸 다 있지 않아요? 때로는 걔들 라면 먹으면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지금 돌봐주지 못하면 헌적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신데도 이 미팅에 참석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집중 한번 하시는데 1차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명단 추가하시고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비자든 누구든 우리 좋은 제품들을 열심히 알리고 한번 데모도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하세요. 오죽하면 제가 데모통을 목에 걸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뭔 뜻일까? 우리 좋은 제품을 많이 알리면 어떨까? 우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내 친구들이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세제 쓰면 감동 아닙니까? 나쁜 반분 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5150 장바구니 정말 여러분들 데모 많이 하면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꼭 사업자만 내내고 나와야만이 내가 에머를 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만 나와도 여러분 에머를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소비자 중에서 돈이 되면 사업자가 나온다 그랬죠. 하여간 어쨌거나 여러분들 명단 계속 추가해가지고 열심히 데모하고 또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쇼도플랜하고 이걸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전체 투자해놨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조드 프렌 열심히 해가지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를 지금부터 내가 내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 4년 후에 여러분들 분명히 파운더스 빌드, 에메랄드가 되면 부자 소리 안 들어도요. 한 달에 연봉 8천원만 원이면 한 달에 700만 원 수입 들으면 어느 직장에서 그 수입 드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 하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고정적인 수입을 들게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있습니까? 직장에서 그런 급여를 여러분들 올려줍니까? 100% 그건 안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도전하는데 뭐. 아멘은 한 번도 제가 26년을 사업하면서요. 보너스를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고요. 날짜를 지원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쇼드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내고 우선 1차로 목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3%에서 6%, 9%, 여기서 12%, SP 이렇게 계속 핀업이 되는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목표잖아요. 자, 금강에 가서 우리 금을 캐는데 금을 캐도 안 나온 사람은 그 금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금강에 금을 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갔는데 누구보다도 밤을 새면 열심히 캤어요. 그런 사람이 금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1g을 캤다고 캔 사람하고 1g을 캐지 못한 사람 차이는 어떨까요?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1g을 캔 사람은 믿음이 생기면서 1g이 캤다는 얘기는 1kg도 캘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신 생 거예요. 누가 얘기 듣고 거기 갔지만. 여러분들 3%, 6% 성취한 사람하고 6%더 12% 도전한 사람하고 도전을 해서 성취한 사람하고 성취 못한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을 캐면 누굴 건가요? 스폰서 겁니까? 이 경험을 하십시오. 우리는 일찍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직장에서도 저녁에 빵, 소보루빵, 지금도 소보루빵을 좋아합니다. 소보루빵, 단팥빵 2개 딱 차에다 실어놓고 서울로 그냥 무료 있어요. 그냥 젊었을 때니까 그냥 깨물고 그냥 밥 대신 먹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고급 빵들이 많은데 지금도 소보루빵을 그래서 좋아요. 지금. 초창기 제 별명이 빵 다이아몬드. 얼마나 빵을 먹고 다녔습니까? 지금은 김밥이라도 있지. 요즘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 진짜 많느냐 지금. 예.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꼭 3% 성취하고 6% 성취하고 9% 성취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SP가 보이고 브론즈 보입니다. 근데 금강에 갔는데도 금을 1g도 못 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들어요. 2배, 3배의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금을 캐면요 너무 신바람이 나. 밤을 새도 힘이 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 아는 사람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스폰서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좀 해보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계속 또 도전하고 또 도전. 여기에 맞들리니까 어때요? 핀업되고 돈 많이 들고 그룹 커지고 너무 신나는 거죠.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스폰서 얘기일 뿐이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빅 석세스. 이제 빅 석세스는 특별한 설명 필요 없어요. 크게 성공하는 거죠. 자, 26년간 저의 생각, 26년 전에 현재의 생각, 지점장을 나갈 것인가, 아멘 할 것인가. 26년의 현재의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훨씬 흐른 지금 나는 아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냥 은퇴자로서 한 달에 79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하면 그냥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그냥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아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아주 거의 현실에 가까운 제 결과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10년, 20년 미래가 지금 분명히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거절의 횟수를 늘리면서 여러분 누적되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와 함께. 앞으로 10년, 20년 어떤 모습을 볼까? 저보다 더 젊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만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26년에 이 사업을 만났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다 잊어집니다. 아름다움만 남습니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같이 우리 공부하고 또 이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이팅! 하이하이!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